안녕하십니까. 저는 데이터 솔루션에 근무하는 정성원 센터장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은 통계 패키지 IBM SPSS 스태티스틱과 생성형 AI의 결합입니다. 여러분은 통계란 단어를 들으면 어떠한 내용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통계하면 인구조사를 떠올릴 겁니다. 통계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한 곳에 몰아서 어림잡아 계산함, 어떤 현상을 종합적으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일정한 체계에 따라 숫자로 나타냄 또는 그런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통계는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한 숫자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러한 숫자를 연구하는 학문을 통계학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재밌는 것은 통계와 통계학 모두 영어로는 statistics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영어 단어지만 통계를 나타내는 statistics는 복수이고 통계학을 나타내는 statistics는 단수입니다. 통계는 크게 기술 통계와 추론 통계로 나누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통계하면 기술 통계를 떠올리는데 추론 통계가 좀 더 어렵지만 활용성이 높은 진짜 통계입니다. 기술 통계는 있는 그대로 요약하고 정리하는 통계라고 한다면 추론 통계는 일부 데이터를 보고 전체를 추측하는 통계입니다. 기술 통계의 목적은 데이터를 요약하고 정리해서 한눈에 보기 쉽게 만드는 것이고 추론 통계의 목적은 표본 데이터를 가지고 전체의 특성을 추정하거나 검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술 통계는 회사 직원 100명의 연봉 데이터를 보고 직원 평균 연봉이 5천만 원이구나. 가장 많은 연봉대는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네 라고 말하는 것이고 추론 통계는 직원 100명 중 10명을 뽑아서 연봉을 조사한 뒤 이 회사 전체 평균 연봉은 약 5천만 원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통계가 더 활용성이 높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통계의 활용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계로 세상을 구한 나이팅게일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팅게일 하면 우리에게 백이천사로 알려진 간호사입니다. 하지만 나이팅게일은 수에 대한 감각이 매우 뛰어난 수학자이면서 통계학자이기도 하였습니다. 나이팅게일은 1854년 크림 전쟁에 참가하여 통계 분석을 통해 깨끗한 위생이 사람을 살린다는 인사이트를 가지고 영국 정부를 설득하여 야전병원의 환경 개선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였습니다. 나이팅게일이 만든 장미도표 또는 맨드라미 도표라고 불리우는 이 도표는 19세기 최고의 통계 그래픽으로 손꼽힙니다. 나이팅게일은 화면과 같이 월별의 사망자 수를 사망 원인별로 표시하였습니다. 즉 빨간색 쐐기는 전투에서 부상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이고 파란색 쐐기는 감염병으로 야전병원에서 죽은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자, 이러한 도표를 통해서 전쟁에서 전투에 의해서 칼이나 총칼에 의해서 죽는 병사보다 야전병원의 비위생적인 환경에 의해 감염병으로 죽은 병사가 훨씬 많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서 환자의 사망률을 42%에서 2%로 극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통계 모형으로 와인의 품질을 예측한 올리버 아센펠터의 이야기입니다. 프린스턴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올리버 아센펠터는 수치를 분석해 보르도 와인의 품질을 평가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이전의 와인의 품질은 와인 전문가들이 와인을 입에 머금고 한 바퀴 돌린 후 뱉어내는 방식으로 와인의 품질을 평가했습니다.
1986년 프랑스 보르도 지방의 와인 품평회에서 많은 와인 전문가들이 올해의 와인이 최고라며 극찬을 하였으나 올리버 아센펠테는 3년 후에 나올 와인이 더 좋아 라고 말하며 4년 후에 나올 와인은 세기의 빈티지가 될 것이야 라고 예측함으로써 많은 와인 전문가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예측이 정확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올리버 아센펠터는 와인의 품질을 결정하는 포도의 생육 조건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즉, 와인의 품질은 와인의 주 원료인 포도의 당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포도의 당도는 겨울철 강수량, 재배철 평균 기온, 수확기 강수량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사실을 통계 모형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포도의 당도가 높아지려면 포도의 생육 기간 내에는 비가 많이 와야 되고 기온도 높아야 하지만 수확기에는 비가 적게 와야 한다는 사실을 통계 모형으로 구체화시키고 이를 통해 와인의 품질을 예측한 것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우리에게 야구 영화 머니볼로 잘 알려진 야구는 통계다라는 얘기입니다. 영화 머니볼은 미국 메이저리그 최하위 팀인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빌리빈 단장의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빌리빈 단장은 기존의 스카우터들이 출루율, 장타율 등으로 야구 선수를 평가하는 대신에 화면과 같은 득점 창출식을 통해서 새로운 통계 지표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선수들의 재능을 평가하고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거두는 선수를 트레이드함으로써 140년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초의 20연승이라는 최대 이변이자 혁신을 만들어낸 야구계의 스티브 잡스로 불리우는 인물입니다. 이처럼 통계는 활용성이 매우 높은 살아있는 실용적 학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통계는 꼭 필요하지만 매우 어려운 학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1981년 드렉이라는 학자가 Statistics Without Tears라는 책을 저술하여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통계는 반드시 눈물을 흘려야만 배울 수 있는 어려운 학문인데 그 어려운 학문을 눈물 없이 배울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책이다 라고 하는 것에 많은 독자들이 공감을 얻어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통계가 어려운 이유 중에 딱 하나는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수학과 통계의 가장 큰 차이점을 들으라고 하면 수학에서는 1 플러스 1은 2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통계는 1 플러스 1은 2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1 플러스 1은 2일 가능성이 95%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2라는 얘기야? 2가 아니라는 얘기야? 수학적으로 판단하게 되죠. 근데 이 수학적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통계는 여전히 우리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통계를 쉽게 우리가 생활에서 또 기업에서 많은 의사결정에 쓸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나왔던 소프트웨어가 바로 이 통계 소프트웨어 SPSS라는 개념입니다. 이 SPSS라는 개념은 굉장히 오래된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입니다. 1968년에 만들어졌으니까 거의 이제 환갑이 다가가는 그러한 소프트웨어입니다. 근데 목적 자체가 얘는 그 어려운 통계를 쉽게 쓰자는 것이 가장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SPSS를 개발했던 이 회사의 가장 큰 주 목적이 뭐냐면 진짜 통계를 정말 쉽게 써보자 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모토가 리얼 스탯, 리얼 이지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올리버 아센펠테의 이 와인 데이터, 즉 프랑스 보르도 지방의 와인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서 저렇게 와인의 품질을 결정하는 겨울철 강수량, 재배철 평균 기온, 수확기 강수량과의 함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SPS를 돌리는데
자, 실제 SPS는 이와 같은 방식을 씁니다. 내가 회귀 분석을 해줘. 통계에서 여러 가지 분석 방법 중에 회귀 분석을 수행해줘. 내 와인의 품질을 디펜던트로 놓고 겨울철 강수량, 재배철 평균 기온, 수확기 강수량을 집어넣어서 모형을 좀 만들어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철자를 다 입력할 필요도 없죠. 세자까지만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REG, DEP, 와인 품질 이렇게만 하면 분석을 해서 결과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어려운 그 통계를 조금이라도 쉽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한 흔적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컴퓨터 환경이 윈도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윈도우가 나오면서부터 이제는 더 이상 저렇게 글러줄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대화 상자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선택하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도 통계를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은 통계를 만들어내는 이런 분석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도 어려웠지만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가 여전히 생겼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최근에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던 생성형 AI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는 컴퓨터가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고 사람의 말에 대한 답을 주기 시작한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생성형 AI는 사실은 사전에 미리 학습된 모형에 의해서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죠. 대답을 하는 그러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챗GPT도 텍스트를 생성하는 AI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이 흔히 얘기하는 프리트레인 모델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이 프리트레인 모델이라는 것은 보통 이전의 AI는 우리가 타겟을 주고 목표를 분명히 주고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타겟을 준 데이터를 우리가 레이블된 데이터라고 얘기합니다. 목표를 분명히 주고 학습을 시켰는데 이 생성형 AI의 특징은 라벨을 주지 않습니다. 목표를 주지 않은 가운데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기초적인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프리트레인 모델이고 그 프리트레인 모델 자체의 대상이 텍스트라면 텍스트를 사전에 미리 학습하는 거고 이미지라면 이미지를 미리 학습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생성형 AI에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대화를 하게 되는 거죠. 대화를 통해서 그 결과를 이끌어내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특징이 이 생성형 AI의 특징은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던져봤습니다. 당신은 데이터 분석 전문가입니다. 데이터 솔루션의 정성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데이터 솔루션의 정성원은 데이터 솔루션 빅데이터 러닝센터를 총괄하며 어쩌고저쩌고 쫙 이렇게 우리한테 정답을 주죠.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던진 게 1년 전이었습니다. 1년 전. 그러다 보니까 그때의 생성형 AI는 이렇게 잘못된 정보도 주는 거예요. 제가 회사의 창업자는 아닌데 창업자이면서 CEO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정보도 준다는 거죠. 하지만 이게 불과 1년 전이고 점점 발전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이 AI, 생성형 AI를 좀 더 우리가 잘 다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오늘도 제일 많이 여러분이 들을 내용 중에 하나가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레그, 파인 튜닝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통계 정보가 과연 이 생성형 AI하고 결합했을 때 얼마만큼 효과가 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성형 AI 특히 챗GPT를 많이 접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처음에 이 챗GPT가 처음에 나왔을 때 물어보더니 걔 굉장히 똑똑해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생각보다 되게 멍청하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꽤 똑똑해 라고 하는 것은 흔히 이 학습할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얘가 굉장히 똑똑합니다. 근데 학습할 데이터가 굉장히 적은 약간 전문적인 영역으로 가면 이 프리트레인 모델 자체가 약간 좀 멍청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 통계에 관련해서는 과연 이 생성형 AI가 얼만큼 쓸모가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인터넷상에 통계와 관련된 이론, 분석 수행 코드, 통계 분석 결과의 해석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똑똑하다. 그래서 이러한 AI를
통계 부분에 적용시키면 크게 어떤 영역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내가 풀어야 되는 문제를 통계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어떠한 통계적 분석 방법을 적용하고 어떻게 데이터를 모아야 될지에 대한 연구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조언이 필요한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렇게 데이터를 수집했다라고 하면 분석을 수행해야 되겠죠. 분석을 수행해서 나한테 결과를 줘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생성형 AI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통계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내 문제 해결하기에 적절한 형태로 해석해 주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마지막으로 이것을 글로까지 써준다면 더 좋겠죠. 연구 보고서나 분석 보고서까지 작성해 준다면.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영역이 우리가 생성형 AI를 통계와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봤을 때 가장 시급한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바로 세 번째 부분입니다. 수행된 통계 분석 결과를 잘 해석해 줘. 전문가 수준으로 해석해 준다면 그러면 지금보다도 더 쉽게 통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좀 전에 보셨던 그 와인의 품질을 결정하는 분석 결과를 던져주고 이것을 보고서 형식으로 좀 설명해주고 해석해줘라고 던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본 분석은 와인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기후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겨울철 강수량, 재배철 평균 기온 이런 것과 관련해서 다중회귀 분석을 수행했다. 그러면서 와인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가장 긍정적으로 유의한 것은 겨울철 강수량이다. 그러니까 겨울철 강수량이 가장 재배철 평균 기온은 와인의 품질에 매우 강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해석을 해주는 수준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의 이 생성형 AI를 접목했을 때 통계에서 가장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거의 전문가 수준까지 이제 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생성형 AI를 이렇게 통계 소프트에 적용을 했을 때 우리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약간의 지금 어떤 개선 방안, 전략적 방안, 이 기후 모니터링, 재배 기술의 개선 이런 정도 수준까지 지금 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통계 소프트웨어가 우리가 굉장히 편리하게 많이 쓰이는 그러한 부분이지만 여기에 이제 생성형 AI를 접목시키게 되면 조금 더 어려운 통계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저희는 이 SPSS라는 통계 소프트웨어에 이런 생성형 AI를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회사에서 개발된 이 코리아 플러스 스태티스틱 AI 코치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여러분이 보셨던 이런 통계 분석을 좀 더 쉽게 우리가 접근하기 위해서 지금은 초점을 통계 분석 결과를 해석해 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AI 코치라고 이름 붙였던 이 부분은 SPS로 수행한 통계 분석 결과를 이렇게 IBM의 IBM X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생성형 AI를 접목시켜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메뉴상에서 이렇게 AI 코치라는 걸 주고 통계 분석을 수행하면 이 통계 분석에 대한 결과들을 이렇게 쭉 설명해 주는 그러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렵게 느끼는 이 통계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어떤 특정한 분석을 수행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된 또 추가적인 질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추가적인 질문을 또 함으로써 이 통계 분석의 결과를 좀 더 쉽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AI 코치는 지금 현재 한참 개발을 하고 있고 지금 다음 달 정도에 저희가 출시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는 이제 베타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보고 싶으시면 저희 데이터 솔루션의 전시 부스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굉장히 좀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일찍 끝났네요.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예, 예. 예, 일단은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생성형 AI에 대한 테스트를 상당히 많이 해봤는데요. 일단은 이 생성형 AI를 효과적으로 쓰는 방안에 보면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레그, 파인 튜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이 개념에서 보면 이 세 번째 경우에는 사실은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학습이 필요한 영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영역은 뭐냐면 지금 만들어진 생성 AI한테 질문을 할 때 좀 여러 가지 단서 도항을 달아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냥 SPS 분석 결과를 던져주고 결과를 해석해줘라고 할 때 보고서 형식으로 해석해줘 라든지 아니면 아예 보고서에 어떤 틀을 주고 던지게 되면 좀 더 정확히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의 이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부분에서 비용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좀 더 적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3번이 이제 실제는 난이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일 쉬운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2번입니다. 2번.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성형 AI 활용이 굉장히 높은 게 프로그램 짜주는 거. 흔히 얘기하는 이제 여러 가지 코드 있죠. 우리가 파이썬 코드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코드는 인터넷상에서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생성형 AI가 내가 이러이러한 처리를 하고 싶은데 여기에 해당되는 코드를 작성해줘. 이거는 굉장히 정확히 짜진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선택된 통계 분석을 수행하는 SPS 신텍스라는 게 있습니다. 앞에서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회귀 분석을 수행해줘, 리그레션 어쩌고저쩌고 이 방법은 가장 퀄리티가 높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이미 소프트웨어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이제 지금 3번을 했고 그 다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1번이나 4번인데 난이도 측면에서는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1번과 4번 부분이에요. 그래서 1번과 4번을 수행하려면 필요한 부분이 그러니까 실제 어떤 데이터를 연구 방법론에 적용해서 하는 일종의 템플릿에 대한 학습이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차기 순서로 잡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순서상으로 보면은 저희가 3번, 1번, 4번, 2번 이 정도 순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에 대한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저거를 개발하겠다라는 부분은 없지만 지금 현재는 일단 수행된 통계 분석 결과의 해석에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 단계로서 적절한 연구 방법론에 대한 부분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SPSS가 연구 방법을 적용할 때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정보를 줘야 되는데 그 중에 뭐냐면 흔히 얘기하는 이제 척도라는 정보를 줘야 됩니다. 이 지금에까지 어떤 연구 방법론이 우리가 데이터도 우리가 보면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가 있듯이 통계 내에서도 이게 이제 척도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 순서형 척도냐, 뭐 명목형 척도냐 이것에 따라서 적용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어떤 분석 방법을 제안할 때는 그 틀에 맞춰서 질문을 해야지만 비로소 제대로 답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틀을 좀 학습하는 자료를 모으고 하는 단계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단계는 분석 결과의 해석을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 단계 두 번째 단계로 이 적절한 연구 방법의 조언 그 다음에 보고서나 연구 보고서 작성 이렇게 순서를 잡고 있습니다. 예, 혹시 또 다른 질문 없으실까요? 제가 너무 빨리 시간을 끝내는 모양이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 생성형 AI의 성능, 그러니까 이 학습할 시는 흔히 얘기하는 이제 엔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엔진. 이 엔진은 흔히 얘기해서
벡터 모델이라는 걸 씁니다. 벡터 모델을 쓸 때 그 성능을 좌우되는 거는 첫 번째 이 디멘전이 얼만큼 되느냐. 그래서 뭐 흔히 우리가 들어보셨지만 선진에서는 뭐 수조 벡터를 쓴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수천억 정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성능과 관계되고요. 근데 아무리 좋은 엔진을 가졌다 하더라도 거기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하느냐의 차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데이터를 조사해 보면 통계 아웃풋 아까 제가 얘기했던 데 우리가 학습할 데이터 통계와 관련돼서 학습할 데이터가 얼마만큼 그러면 우리가 많이 우리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실제 통계 분석의 이론, 통계 분석의 수행 코드, 분석 결과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잘 돼 있어요. 생각보다 우리가 이제 저러한 부분들이 어디에 많이 있냐 보면 흔히 얘기하는 블로그에 되게 많습니다. 블로그에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뭐에 대해서 해석한 거를 많이 올려놨습니다. 인터넷상에서. 학습할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글로벌 쪽에 가보면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유료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하나 논문인가 뭔가를 보려면 돈 내라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엔진이 중요하고요. 굉장히 중요하고 즉 생성형 AI의 학습할 엔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저희가 배웠던 거는 그러면 어떤 엔진이 얼마만큼 다양한 통계 데이터를 학습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두 번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두 번째가 좀 부족하면 사실 이거를 메꾸기 위해서는 앞에 프롬프트 엔진이나 이런 부분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느꼈던 거는 기존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엔진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지만 이제 좀 엔진의 성능 차이도 있고 통계에 관해서 학습한 양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한 엔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외국에 있는 리소스를 훨씬 더 많이 학습을 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처리되는 절차가 우리가 아웃풋을 던져줬지만 이거를 이제 외국에 있는 자료를 찾아서 그거를 학습한 다음에 거기에 적절한 그 흔히 해서 대답을 다시 글로 생성해서 던져주는데 이거를 영어로 줍니다. 그래서 다시 이거를 한글로 번역해서 던져주기 때문에 그 번역상에서의 약간 의미의 그 변화 이런 것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한글로 물어보면 한글로 답을 해줘야 되는 거고 한글 아웃풋을 던져줬을 때 한글로 답할 때는 한글 텍스트를 많이 공부한 엔진이 더 성능이 좋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IBM의 왓슨 X를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기존에 나와 있는 생성 엔진의 약간은 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앞으로 개선이 좀 필요한 거를 느꼈습니다. 아무튼 그 이 생성형 AI를 적용할 때 가장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게 내가 생성형 AI가 충분히 학습한 내용이냐 그렇지 않으냐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은 사람하고 많이 떨어져요. 근데 이 통계에 관한 한은 그래도 비교적 정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엔진과 얼마만큼 학습했느냐를 따라서 성능이 차이가 생기더라는 얘기입니다. 예,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 발표를 해서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여러분의 질문에 답을 드리게 됐고요. 좀 더 궁금한 사항이나 이것은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런칭하는 제품을 보시고 또 추가적인 근무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부스에 오셔서 또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치도록 하겠습니다.